자, 두 번째 피드백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1번부터 9번까지 한꺼번에 제가 피드백을 드렸잖아요. 지금부터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정말 이 피드백에 들어가는 그 에너지는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쓰셨을까 이런 거를 막 유추를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번 피드백부터는 이렇게 두 분씩 묶어 가지고, 네, 두 분씩 묶어 가지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미션하고 성과 목표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피드백 드릴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성과 행동으로 나오면 이거는 이제 피드백 드릴 게 굉장히 많으니까 두 분씩 끊어서 제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에는 이제 한꺼번에 다 하니까 여기다가 체크를 해놓고, 제가 여기다가 왜 체크했는지 정작 녹화를 하면서 기억이 잘 안 나서, 자, 두 분씩 끊어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면요. 자, 여기 보시면 적절한 질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는 행동형 CSF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긴 하지만 이게 질문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왜 하는 것이냐? 이 질문과 고객들이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과 매개를 하는 게 뭐냐면 정확한 정보. 그러니까 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CSF를 이렇게 정확한 정보라고 하게 되면 이 정확한 정보를 캐치해서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 외에, 여기 보시면 다 이제 질문과 관련된 성과 행동들만 나왔잖아요. 그죠? 질문과 관련된 것만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거나 이 피면접자와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거나 아니면 면접 과정에서 비언어적인 특성 들을 파악하거나 질문하지 않고 관찰을 통해서 비언어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이 피면접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캐치해서 고객사가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정확한 정보라고 CSF를 하게 되면 질문을 하는 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거 이외에도 아마 더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채용 쪽에는 자주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채용 쪽에 오히려 채용 절차를 설계하는 부분은 있지만 면접을 제가 직접 진행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노하우는 없지만 아마 이거 이외에도 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확한 정보라고 CSF를 하게 되면. 자, 그래서 이 질문은 행동형이다. 행동형이다. 이 질문을 하는 거는 왜 질문을 하는 거냐? 정확한 정보를 캐치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이라던가 자료 검토라던가 관찰이라던가를 통해서 이 피면접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캐치하게 되면 고객사가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CSF를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자, 여기서 이 정확한 평가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이제 쭉 보시면서 절차, 적절한 질문 또는 정확한 정보, 그 다음에 면접 분위기, 그리고 고객사에 대한 이해. 사실은 이제 이 고객사에 대한 이해도 만약에 이 CSF가 정확한 정보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 컨설턴트들이 채용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고객사에 대한 정보도 파악을 하는 것과 관련된 성과 행동들을 이렇게 도출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게 만약에 적절한 질문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가 되면 여기에 있는 성과 행동들은 아마 위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자, 이것들은 이제 다 CSF가 MEC하게 쭉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이거는 그렇다 치고 정확한 평가? 여기서 CSF가 깨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왜냐면 고객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요. 적절한 질문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면접을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요. 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MEC가 CSF 간 MEC가 딱 깨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정확한 평가라고 하는 것은 고객사가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과 약간 의미가 좀 중복되는 그런 측면이 좀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MEC가 좀 CSF 간의 MEC가 좀 깨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아마 그래서 보니까 자 이게 만약에 정확한 정보가 됐다면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 그 비언어적 특성을 행동 기반으로 기록해 둔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쓰여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그 정확한 정보 쪽에 이제 가게 되겠죠. 그리고 아마 평가표를 검토하고 이런 것들은 절차에 속하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그 선거행동 수정안에 보면은 오프닝 멘트 시에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정확한 안내 이것은 오프닝 때에만 해당이 되는 건지 어 이 정확한 안내는 정확하게 누군가에게 이 면접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오프닝 때뿐만 아니라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고 피면접자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에게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프닝 때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지 않을까. 이건 제가 이 업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꼭 격려의 멘트를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격려의 멘트로 국한하지 않더라도, 어, 면접자들이 편안하게 면접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으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그러면 멘트는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굳이 말하지 않고 행위로 배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성과 행동에 격려의 멘트를 한다라고 하면 행위로 배려하는 부분들은 누락이 되니까 그냥 면접에 편안하게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정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이외에는 잘하셨어요. 네. 저희 심화 과정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한 것도 보고 이번에 한 것도 또 보잖아요. 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누군지 아니까 네, 굉장히 많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잘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자, CSF 1번과 CSF 3번이 사실은 이것도 행동형 CSF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행동형 CSF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MEC가 좀 떨어집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 전략, 자료 수집 및 분석, 팀워크, 그리고 의사 표현의 정확성, 의사 커뮤니케이션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MEC 한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는데 그 MEC 한 것들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행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행위 중심으로. 음,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도 자료 수집이에요. 그쵸? 그래서 MEC적인 측면을 조금 더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여기다 제가 쓴 것처럼 1번하고 3번 다 정확한 정보, 여기도 이제 정확한 정보를 위한. 그래서 이것들은 정확한 정보라고 묶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성과 목표와 연계되는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일단 우리가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되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 정확한 정보와 프로젝트에 대한 전략이 성과 목표 달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거 이외에도 팀워크라고 하는 게 컨설턴트 간의 팀워크라고 하는 게 또 프로젝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래서 PM 같은 경우는 이 팀워크를 관리하는 게
프로젝트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만큼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정말 프로젝트 성패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자, 그래서 팀워크도 네, 팀워크 관리라고 되어 있지만 팀워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MEC한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과 행동들이 인터뷰 사전 준비와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고객 문제 파악과 관련된 것들을 두 개로 쪼개서 해주셨는데 이거를 묶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가령 예를 들어서 어, 핵심 문제를 파악하도록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핵심 문제를 파악한 걸 가지고 문제를 빠짐없이 기록해서 뭐 이렇게 이 파악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 때 정확한 정보를 더 우리가 그 정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끝나면 성과의 완결성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래 것까지 통합을 하면 성과의 완결성이 많이 보합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 쪼개 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 그 특별하게 쪼개 놓은 의미가 없다면 통합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 정의된 문제의 핵심 요소는 무엇인지 확인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가설을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확인된 문제를 구조화해서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무엇인지 정의한다. 이 두 개도 네, 이 두 개도 사실은 문제 정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묶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 보면 여기에 정리하신 성과 행동들이 시점에 대한 부분이 타임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저는 이제 컨설팅을 하니까 알지만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면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라고 하는 타임과 관련된 부분이 성과 행동에 보완이 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문제 해결 전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이렇게 문제 해결 쪽에 포커싱이 맞춰졌는데 사실은 문제 해결 전략이 아니라 프로젝트 전략에 따라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더 잘 제시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이게 프로젝트 전략, 문제 해결 전략은 프로젝트 전략보다 왠지 조금 더 협소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전략 혹은 그냥 전략으로 하게 되면 이 전략을 세워서 이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젝트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그 프로젝트 프로세스와 관련된 부분이 빠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프로젝트에서 해결하기 위한 문제를 우선순위화하여 정리한 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목록화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통 프로젝트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반영하잖아요. 여기에 이어서 프로젝트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것과 관련된 성과 행동을 보완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한 이 정도면 네, 완성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두 분 거 피드백 드렸는데 틈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 거 꼼꼼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이분은 내 실습 파트너가 아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내 실습 파트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한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두 분에서 정리하고 또 계속 피드백 이어갈게요. 감사합니다.